저희가 이제 1호 안건 이후에 지금 두 개의 안건을 더 같이 상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2호 안건이 이제 정관 변경의 건입니다. 정관 변경 사항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옛날 오래된 표준 정관을 그대로 갖다 씀으로써 지금 현재 표준 정관과 현재 도정법 사항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항들이 너무 많고, 가뜩이나 거기에다 추가로 도정법과 정관 표준 정관상에도 있지도 않은 거의 창조적인 정관 내용들을 개정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불합리하고 집행부한테 유리한 그런 정관의 형태를 담고 있어요.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요목조목해서 담게 되었는데요. 이런 사항들을 대표님께서 훑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정관 변경을 제가 어느 정도 자문해 드렸기 때문에 내용 잘 아는데요. 제 8조 같은 경우가 조합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면 조합은 5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2009년 2월 6일 날 도시정법이 개정돼서 이미 오래전에 이미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관이 동의를 얻으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동의의 방법은 인감증명 붙이고 인감 도장 찍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개정 정관을 맨 처음에 해놓으니까 도시정법도 그랬고요. 정관 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OS들이 막 함부로 표를 갖고는 문화에서 갑자기 그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면 진짜 배기 표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조합도 정관 변경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2009년 2월 6일 날 법을 바꿔서 이걸 총회 결의사항으로 하자. 동의사항으로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은 그 이후에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면서도 2010년이 지난 뒤에 2009년도에 법이 바뀌었는데 2019년도에 조합 설립하면서도 동일한 말을 쓰고 자빠졌어요. 한심하죠. 그래서 총회 개최 사항이라서 총회 개최는 5분의 1 동의가 맞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을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도립 16구역 때문에 영풍 구청 통해서 국토부에다가 제가 질의까지 받아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정관은 3분의 1이고 법은 5분의 1인데 어떤 게 맞느냐? 국토부에서 5분의 1이 맞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논할 가치도 없고요. 손수로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조를 제가 참을 드렸는데 의결권의 1호 안건 보면 조합 임원의 권리가 나오고 조합 임원의 권리나 조합원의 권리 뭐 임원의 선임권 피선임권이 있다고 돼 있고 뭐 이런 거 대의원 피선임권 선임권 다 있다고 돼 있는데 2조에 가도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대리 행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10조 2항에. 네. 권한의 대리 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대리 행사가 참 애매해요. 나는 심부름만 했다. 사실 행사를 대리하는 것도 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OS를 없애려고 하면 의결권의 대리 제출 행위, 이게 권한의 대리 행사 또는 의결권을 대리 제출하는 것도 사실 행사를 제출하는 게 행사인데, 그래서 그렇게 좀 의견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법은 서면을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행사라는 것은 제출해서 권리를 실현하는 걸 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권리를 실현하는 거. 그래서 문서도 위조죄가 있는가 하면 행사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OS를 없애려면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16조예요. 우리 조합장 6호시에 직무대행자를 이사중 연장자가 상근이사중 연장자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돼 있던데, 제가 여기에다가 상근이사가 아니라 이사중 직무대행자 이사중에 전체 이사중에 상근이사는 또 저기에서 어차피 왜냐하면 간혹 상근이사는 조합장과 같이 불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상근이사 없으면 그러면 또 직무대행자가 없게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이사중에 연장자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18조 해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 해임 사유는 2009년 2월 6일 날 법이 바뀌면서 상당 부분 해임 사유가 필요 없고 소명 기회도 부여할 필요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법은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옛날 구법으로 창립총회 때 나온 그 정관으로 돼 있어서 창립총회 때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국토부가 구법에 따라서 표준정관을 만들었는데 그 표준정관 그대로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고 법이 바뀌었는데도 없고 그걸 쓰고 있어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해임 사유가 필요 없어요. 불신하면 무조건 해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명기회 부여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법원 판결은 다 그렇게 나고 있고 그래서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18조 1항 바꿨고요. 그 다음에 18조 2항도 보면 새로운 임원의 선임은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받아라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합 임원에 대해서는 인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라는 거 2008년도에 이미 법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게 몇 년이 됐는데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옛날 법만 무슨 이 당시에 도시정법 제정 당시에 정관을 그대로 뺏겨 쓰고 있어서 그것도 신고사항으로 바꾸라라는 겁니다. 다만 조합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조합장도 변경이 없으면 신고사항입니다. 네. 그러나 변경될 때만 인가받는 거예요. A라는 조합장이 B로 바뀌었으면 인가를 받지만 A가 연임한다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등기해도 돼요. 네, 그래서 조합장이 변경된 경우만 저기가 된다라고 하는 게 법제처의 질의 회신도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너무 저기에서 제가 바꿨다. 이 부분에 제가 그 얘기는 개정 이후에 안 썼는데 법제처 질의 회신 문서도 제가 하나 따로 드릴게요. 조합원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조 우리 총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2달 이내에 총회 개최를 하지 않으면 재개발조합은 또 구청장이 인가받아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재건축조합은 구청장 인가 없이 그냥 여러분이 바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 재개발은 이따위로 해야 되는지 한번 표준정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도 여러분이 스스로 구청에 인가받을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총회를 소집해라. 왜 구청 가면 구청 여러분 말 듣기를 하던가요? 그 무시간 놈들. 구청의 행정을 모르고 아무튼 개판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수정하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22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22조에 보면 우리 지금 전자의결에 관한 사항 만약 이번에도 여러분이 시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문 1구역 같은 경우는 이문 3 아까 현상하고 GS 현장 지금 그 투표하는 것도 전자투표를 하기로 여러분 합의서 내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네. 거기 전자투표를 합니다. OS 안 쓰고.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조합원들이 진짜로 시공사를 바꿀 생각인지 바꾸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못 바꾸는 거고 바꿔야 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바꾸려면 제3자는 개입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결정해야지. 왜 이 중차대한 문제를 OS가 언제까지 돌아다닐 거예요? 옛날에 어떤 강북의 어느 조합원이 나는 OS가 공무원인지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공무원이면 공무원 말 들어야 됩니까? 내가 그랬어요. 공무원이 올바르게 할 때는 물론 들어야죠. 그러나 공무원이 올바른 짓을 안 하면 그걸 들어야 될까요? 거부해야죠. 그죠? 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데 그 말 들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참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서 평소에도 전자의결이 가능하도록 여러분이 그리고 OS를 쓰지 못하도록 이걸 바꿔야 되고 바뀐 법에 따라서 본인이 서명결에서 제출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정관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관 변경안의 주요 골자고요. 네, 질문이 있다면은 대입은 그 서명결의와 전자식 의결 방법을 혼합해서 같이 의결 당연히요, 방법을 당연히.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방문 수거만 안 한다는 것이지 서면으로도 내고 돼 있잖아요. 네. 법에 있기 때문에 서면도 내고 전자 의결할 사람하고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 나는 잘 못하겠다 그거마저도 문자 메시지 정도 하면 할 줄 아는데 그나마도 불편하다 그러면 뭐 그냥 그분들은 갖고 오세요 그러면 대신에 거들어는 안 가요. 왜요? 실제 해보시면 알지만 그분들이 불편해서 못 내더라도 젊은 사람만으로 성원이 차고 넘쳐요. 전자투표를 하면 예를 들어 성원이 안 될까봐 걱정하는데 천만에요. 차고 넘칩니다. 왜냐하면 자율의 힘이 훨씬 무서워요.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조합원이라 해보세요. 지금 OS가 가서 일본 가서 받아올 수 있어요? 스위스 가서 받아와요? 근데 전자투표라면 그분들도 너무너무 편하게 바로바로 투표에 다 응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상상도 못할 만큼 자율적인 분위기 하에서의 참여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이번 정관 변경안에 반드시 관철시키셔서 앞으로는 제발 제3자의 영혼을 뺏기거나 휘둘리는 그런 총회를 하면 여러분들은 조합은 주권을 포기한 거죠. 막말로. 그래서 고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를 안 고친다면 네. 막말로 얘기해서 이거를 안 고치겠다는 임원이 있다면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의 임원이라고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임원들은 과감하게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22조 안건을 꼭 고쳐서 그 OS가 행하고 있는 그 악행이나 그 의결의 종용을 좀 막고
오히려 편리함을 동시에 도입함으로써 우리 조합이 좀 더 바른 의결권과 올바른 방향으로 선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에도 마찬가지 그 대의원들을 아까 대의원의 조합원에 관한 평등하다 해놓고 대의원들을 또 뭐 자격 요건을 뭐 1년 거주해라 해서 뺐고요. 빼야 맞고요. 정관의 원칙에. 그러면 평등권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대의원에도 의결을 필요하면 전자적 의결을 해라. 총회도 그렇게 하니까 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지작물 철거 제가 제 카페를 혹시 보는 사람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토록 제가 많이 강조하는 지작물 철거, 한전, 통신시설, 수도시설, 도시가스시설 철거하는 거 그냥 기존의 철거에다 맡기면 되고 별도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합이 한국전기철거 조합이 한 사실이 없다. 이거 다 가짜다, 허위다. 통신시설 조합이 한 적이 없다. 통신회사 각자가 한다 해도 조합이 업체를 선정하고 아마 여러분도 아마 예산이 잡혀져 있죠. 네. 이게 장래 이제 예산까지는 아니고 장래 사업비로 정해놨죠. 그래서 그거를 정관으로 하지 못하게 협의하면 수도관을 몇 개 자를 것인지 거기다가 돈을 내게 돼 있지 법률상으로는 거기다 돈 내고 거기서 하라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일부 돈이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쪽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조합이 선정한 업체가 할 수 없고 만약에 한다면 정확한 물량을 받아서 수도관 그럼 몇 개 자를까요? 그러면 뭐 그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라고 해서 정관을 해놨고 만약에 요게 워낙에 심각한 비리라서 그런데 만약에 요게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요 한 가지로만 봐도 여러분의 조합 임원은 더 이상 조합이 아니다. 당연 자격 상실 요건에 넣어버리라 그 짓거리를 하면 오죽하면 그렇게 강력하게 좀 해놔야 이 비리를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이 비리를 하고 자빠졌으니 아마 안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아마 정관 변경안으로 잡았는데 이 지작물 철거에 관한 사항은 사무 안건에도 또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관 변경까지는 설명드렸네요. 예.